앉아. 자, 지난번 거 그럼 빨리 하자 우리. 그리고 한 30분 문제 풀고 시험지 나눠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내가 1번부터 같이 다 풀어줄 거야.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지난번에 얘들아 잘 배웠겠지만 후다닥 복습하면서 할게요. 후다닥. 지난번에 얘들아 우리 단백질의 기본 단위, 단백질의 단위체 배웠었지? 단백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애를 뭐라고 불러?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 하나가 있잖아.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나서 얘네들이 점점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질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길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 펩타이드 결합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거 한 번만 복습하고 갈 테니까 봐봐 얘들아.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가 뭐였어 얘들아?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체. 그렇지, 포도당이었어. 포도당 하나짜리는 단당류, 얘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이당류, 아주 많이 있으면 다당류였잖아. 자, 그 다음에요, 단백질이라는 애도 얘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체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아미노산이야.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짜리지만 아미노산도 하나긴 하나인데요. 아미노산은 종류가 20가지야. 왜 20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가지가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0가지가 나타날 수 있답니다. 아미노산의 가장 기본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얘들아. 자, 탄소라는 것은 바깥에 원자가 전자가 4개야. 그래서 얘는 구조식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4개여서 여기다가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탄소 화합물은요. 화합물의 종류가 엄청 많아. 여기다가 그냥 로봇 팔처럼 뭔가를 바꿔 끼우기만 하면 새로운 애가 막 만들어지거든. 자, 그런데 아미노산의 가장 기본 구조는요. 탄소라는 애를 중심으로요. 수소가 하나 붙어있고 그 다음에 벼사슬이라는 애가 붙어있어. 얘가 한마디로 로봇 팔 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 끼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어떻게 돼? 계속 달라지는 거야. 자, 그리고 기본 틀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붙어있는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요거 보이지? 자, 이렇게 뭔가 탄소라는 애를 중심으로 가지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얘는 아미노기라고 불러. 아미노기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자, 얘는 여기에 또 붙어 있는 얘 이름은 바로 카복실기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거 자체, 이 그림 자체가 있잖아. 하나의 아미노산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얘네 구조가 이런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겨사슬이 20가지 종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바꿔서 1번을 끼우고 2번을 끼우고 3번을 끼우고 이렇게 바꿔서 끼우면 종류가 20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아직 이거를 다 외우지는 않는답니다. 그냥 바꿀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아미노산이 몇 개 있어? 20가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있잖아. 이건 지금 하나짜리지. 봐봐. 포도당도 하나짜리를 2개를 붙이면 뭐가 됐어? 엿당이나 설탕이 됐잖아. 아미노산도 마찬가지다. 하나짜리를요 붙일 수 있어. 그럼 잘 봐. 이렇게 생긴 애를 내가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갖다 놨어. 자, 봐봐. 얘하고 똑같은 애지.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과 그 옆에 아미노산이 있어. 근데 얘들아,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을 갖다 놨는데 이거 그러면은 그냥 옆에다가 둔 것뿐이잖아. 그럼 얘네가 결합을 해야 뭔가 하나를 새로 또 만들겠지.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된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들아, 요거 보여요? 수산화기라고 하는 거야. 자, 얘하고 2개가 만나면 이거 뭐 만들 것 같아? 그냥 눈치껏 봐. 뭐 만들 것 같아? 뭐라고 인규야? 그렇지, 물이야. 이 수산화이온과 수소가 만나서요. 얘가 물을 만들어. 자, 그러면 H2O가 만들어져?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가 빠지면서 이 자리에 얘가 꼭 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빠지면서요. 얘하고 어떻게 돼? 연결이 돼. 그렇게 되면 얘하고 연결이 됐으니 하나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다른 애가 있다고 쳐봐. 다 그리진 않을게요, 얘들아. 자, 여기에 또 아미노산이 있어.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만나서 또 뭐를 만들어? 물을 만들지. 그리고 얘가 쏙 빠져.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쏙 빠지면서 어떻게 돼? 얘네들이 연결되지. 그러면 점점 사슬이 어떻게 돼? 길어지잖아. 그러면서 더 긴 뭐를 만드는 거야? 말 그대로 폴리펩타이드 만드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 단위체를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새로운 애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이런 거지. 얘하고 만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물분자 하나가 쏙 빠져나와. 그러면서 자기 물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돼? 결합시켜주는 거야. 나중에 화학에서 축합 결합이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지금은 몰라도.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물이 쏙 하나 빠지면서 얘네들이 결합한대.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결합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불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대부분의 있잖아 고분자 화합물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위체가 다 자기하고 똑같은 애들이 주르륵 있는데 이렇게 뭔가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계속 주르륵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지. 얘네들은 다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 석탄이나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만드는데요. 이런 애들은 단위체가 있잖아 분자량이 많이 넘어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애들을 우리는 다 고분자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단위체가 그렇게 주르륵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탕 연결하듯이 연결되는 거야.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셀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연결됐어. 그래서 아주 많다라는 접두사로 폴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만들었잖아. 근데 이런 애가 주르륵 길게 된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너희들 그 페트병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투명한 병이 있지. 플라스틱. 얘도요 결국에는 폴리에틸렌, 뭐 폴리스타일렌 이런 식으로 폴리 붙은 애들이 이름이 많잖아. 아 이런 애들 전부 다 뭐야? 이런 식으로 단위체가 주르륵 길게 연결돼서 이름이 폴리가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 이야기했답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들아 이렇게 기다란 사슬이 있잖아. 얘네가 그냥 사슬 형태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만나면서 꼬여지기도 하고 입체 구조를 갖게 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떤 배열로 어떻게 꼬여지고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루는 단백질의 모습이 다 달라진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우리 몸에 두 번째로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잖아. 그 중에서 얘들아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단백질은 얘네들의 이름이 있지. 뭐라고 보통 얘기해? 케라틴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케라틴 단백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애기들 피부는 만져보면 어떻게 돼? 말랑말랑하지만 탱탱하잖아. 그치? 이게 바로 콜라겐. 왜 그래서 요즘에 콜라겐 그거 이렇게 뭐 타서 먹거나 그냥 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콜라겐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야?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근육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면 오므라들고 이렇게 하면 펴지지? 자 이게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근육을 늘리면 늘어나고 얘가 오므라들면 어떻게 돼? 두꺼워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의 종류는 아주 어떻게 돼? 많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두 가지만 또 하나 비교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몸에 유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 유전물질 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까요? 그렇지. 자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핵 안에 나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비밀이 담겨있는 유전물질. 자 이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와 그 다음에 얘는 원본이야. DNA는 원본이야. 그런데 얘들아 원본이라는 애가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손상을 입히면 그 다음에 복사본이 계속 뭐야? 오류가 난 게 나오겠지. 그래서 DNA는요 한번 이렇게 핵 안에 막 안에 들어있으면 얘는 바깥으로 쉽게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복사본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 복사본이 뭐가 되는 거야? RNA가 되는 거야. 자, DNA와 RNA의 가장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 기본 단위체가 있어. 이름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봐. 얘하고 똑같이 있잖아. 얘네들의 기본 단위체가 있답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자, 얘를 보면 여기 보여요? 자,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당이 있어. 얘를 라이보스라고 불러. 이 당의 이름이 라이보스야. 그런데요, 얘는 우리말로 그냥 오탄당. 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 그래서 오탄당이라고도 불러. 교재에 보면 그렇게도 나올 거야. 라이보스 혹은 오탄당이라는 게 얘 이름이야. 그리고 얘 하나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인산이라는 작용기가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건 염기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유전 정보는 있잖아요. 여기에 얘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대로 저장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얘의 기본 구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런데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둘이 똑같죠?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어. 얘는요,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요. 얘는 여기에 수산화기가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산소가 하나 없고 여기는 어떻게 돼? 산소가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오탄당 라이보스인데 여기에만 산소가 하나 어떻게 돼?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영어에서 접두사가 D가 없다라는 뜻이야. 근데 뭐가 없어? 산소가 없지. 그래서 디옥시. 그래서 디옥시 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 그래서요, DN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원래 기본 구조에서 뭐가 없다? 산소가 하나 없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핵 안에 산소물질이 들어있어.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얘나 DNA,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자, 얘네도 마찬가지야. 단위체라고 했으면 얘네가 길게 어떻게 돼? 주르륵 연결될 수 있지. 자, 얘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봐. 얘들아, 조금 더운 거 같아서 나만 덥나? 이렇게 겁나 추운데. 아, 그래? 아, 미안. 나만 더웠구나? 왜냐, 나는 여기에 서 있어서 바람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더우니 너희들 더운 줄 알았어. 자, 그래서 봐라 얘들아, 이게 기본 구조잖아? 그럼 얘가 아까 아미노산처럼 길게 주르륵 연결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생긴 게요, 여기 이렇게 또 있는 거야. 자, 얘를 두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뭔가 연결된 고리가 필요하겠죠. 그치? 자, 그럴 때 뭐가 연결되느냐? 여기에는 인산하고 여기에는 당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돼. 공유 결합으로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자,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하고도 마찬가지야. 인산하고요. 여기 있는 인산하고 여기 있는 당하고 어떻게 돼? 연결이 돼. 그러면 하나짜리가 어떻게 돼? 계속 길어지겠지. 자, 그래서 얘도 뭐야? 하나의 단위체가 계속 주르륵 길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느냐 얘들아. 우리가 흔히 이 DNA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그치 민수야?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얘가 이 지금 인산하고 당 얘네들 보여요? 얘가 바로 이 한 줄이 되는 거야. 내가 방금 표시한 얘네들 보여? 얘가 이거 한 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 가운데 가로줄눈이 있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하나가 아니라 있잖아. 봐봐, 분명히 두 줄이라고 했지. 근데 한 줄밖에 내가 표시를 안 했잖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똑같은 데칼코마니를 여기다 하나 더 붙여주는 거야. 그럼 두 줄이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가 여기를 지금 이렇게 파놨잖아, 얘들아. 그러면 얘하고 짝꿍이 될 수 있는 건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애가 짝꿍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오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인상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하고 똑같은 애가 여기에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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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연기가 있어? 그럼 여기서의 연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얘하고 어떻게 돼? 짝꿍인 거야.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바로 이거야. 자, 얘하고 지금 보면 이게 한 줄, 노란색 한 줄이야. 그럼 이쪽에 있는 애가 뭐가 되느냐? 나머지 이 바깥쪽에 있는 한 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두 줄이 합쳐진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DNA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이 염기라는 거는 있잖아요. DNA는 염기가 종류가 4가지 있어. 아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겨사슬에 20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얘는요 4가지가 들어가. 그 4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들어봐. 얘들아, DNA의 염기는 4가지인데 자, A를 뭐라고 불러? 지난 시간에 수업했을 거 아니야. 뭐라고 불러? 아데닌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T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타이민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G는 구아닌이라고 하고요. C는 사이토신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요, 기본 이 구조에 인산과 당과 염기의 1대 1대1이라는 비율에 이 염기가 얘가 붙을 수도 있고 얘가 붙을 수도 있고 얘 4가지가 붙을 수 있어. 그래서 DNA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 거야?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RNA는요 이렇게 생겼어. DNA는 지금 2줄이 붙어있는 이중 나선이지. 얘는요 한 줄짜리야.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야. 그래서 얘 하나만 그려놓은 거야. 옆에다 짝꿍을 안 그린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럴 때 얘하고 연결할 때 이 염기가요 짝꿍을 이루는 애들이 있답니다. 자, 어떻게 짝꿍을 이루느냐? 얘네들이 짝꿍이고요. 얘네들이 짝꿍이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만약에 이쪽에 염기가요 아데닌이었다. 그러면 이쪽에는 무조건 누구밖에 못 오는 거야? 타이밍밖에 못 오는 거야. 다른 애는 못 와. 자, 이렇게 짝꿍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에 염기가 구아닌이었대. 그럼 얘 짝꿍은 누구만 올 수 있어? 사이토신만 오는 거야. 자, 이렇게 둘이 짝꿍이고요. 이렇게 둘이 짝꿍이야. 자, 이렇게 둘만 짝꿍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상호결합이라고 한다고 해. 얘는 무조건 이렇게만 만날 수 있어. 다른 애 못 만나.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DNA 종류는 몇 개 있어? 4개 있어. 자, RNA는요 똑같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얘는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 DNA도 종류가 4가지지만 앞에 봐. RNA도 몇 개 있어? 4가지 있어. 근데 지금 보다시피 다 똑같지만 뭐가 하나 틀리지? 얘가 다르잖아. 자, 얘는 아데닌, 그 다음에 얘는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뭐가 생겨? 유라신. 여기에 있는 타이민이 없는 대신에 여기는 뭐가 생겨? 유라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 얘도 RNA 종류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그러면 핵산, 핵 안에 있는 이 유전 물질을 가진 애들은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DNA 4개, RNA 4개. 그럼 총 몇 가지? 8개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넘어가도 되겠어요? 넘어가도 되겠어? 당을 많이 먹으면 DNA가 맞아요. 에? 그 모르세요? 헐. 그거 당이지. 여기서의 당은 있잖아. 오탄당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요. 우리가 먹는 그 당하고는 또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나는 DNA와 RNA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것만 하고 선생님 시험지 줄 거야. 그럼 시험지 주면 그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근데 얘들아 문제풀이는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다. 자, 혹시나 100페이지에서 101가지 중에서 질문이 있는 게 있나 한번 봐줄래?
그러면 피드백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 줄게요. 잠깐만, 머리 한 번만 묶고. 자, 100에서 101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02에서 103까지 중에서 질문. 102에서 103까지 중에서 질문. 실력 3, 4번? 오케이. 얘들아, 3, 4번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103페이지야. 자, 먼저 얘들아, 3번 그림 봐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거지? 자, 질문합니다. 가는 DNA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뭘까, 인규야? 가는 뭘까? 이러면 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가는 아미노산이지? 103페이지 3번. 자, 가는 아미노산이야. 자, 나는 이중 나선 구조네? 그럼 지훈아, 얘는 뭐야? DNA. 그렇지. 자, 단은요, 당, 인산, 그 다음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붙어있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한 거야.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지.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그럼 우린 가나다가 누군지 이제 찾았으니까 답을 한번 봅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효소의 주성분. 얘들아, 효소. 우리 몸에 있는 효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침 속에 뭐 있어? 소화효소, 아밀레이스. 얘네들 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 그래서 열이 나고 아프면 얘들아,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돼, 안 돼? 잘 안 돼. 예민한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는 걸 느낀단 말이야. 왜? 열이 높으면요, 단백질은 열에 약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효소의 주성분, 그러니까 누구 찾으라는 거야? 단백질. 단백질하고 관계 있는 거 누구겠냐, 얘들아? 아미노산 아니야.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되면 뭐가 되니까? 단백질이 되니까. 자,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자, 나에는 기억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렇게 두 줄이 있다면 여기가 아까 인산하고 당으로 연결된 기본 골격이고요. 여기 가로줄무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가로줄무늬 얘를 염기라고 한다고 했잖아. 이 염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우리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봐봐요. 다에서는 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다라고 했는데요. 얘들아, 유라실이 있으면 이거 DNA냐 RNA냐? 유라실이 있으면 RNA지. 그러니까 DNA를 구성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맞는 건 뭐 몇 번? 기억번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넘어갑니다. 자, 4번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염기에 우리의 정보가 저장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봐라. 가와 나가, 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 두 줄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하고 짝꿍이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가 짝꿍이래.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짝꿍이라는 얘기는 이 첫 번째 가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DNA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두루룩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반면에 나라는 애는요, 이렇게 하나짜리다. 이렇게 하나짜리야. 이렇게 하나짜리로 이렇게 사슬 구조, 단사슬 구조로 이루어지는 건 누구 있어? RNA잖아. 그러니 가는 DNA고 나는 뭐가 되는 거야? RNA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문제는요, 기억에서 디귿까지가 모두 염기인데, 염기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네. 물어봐야지. 윤찬아, DNA의 염기가 선생님이 4개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 자, 뭐 있어? 불러봐. 사이토스. 오, 구아미. 그렇지. 타임. 아데닌, 그 다음에 그렇지. 타이민이 있어. 자, 반면에 RNA의 염기가 4개가 있는데 이거는 효재 불러봐. 아는 것부터 불러봐.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보냈잖아. 그럼 하고 가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인규가 불러봐. A C요. 자, RNA. RNA. A U G C 아니. 아 진짜. 아, 이렇게. 이거 틀리진 않는데, 인규야. 이름이 안 붙지?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해야 돼. A가 뭐라고 했어? 건아야, A가 뭐라고? 아데닌. 그 다음에 U가 유라실. G가 그렇지. C 사이토신. 이렇게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봐라 얘들아. 나라는 애를 보면요. 나라는 애를 보면 요렇게 생긴 애 보여요? 여기에서 내 거하고 그림이 달라서 이 그림을 좀 수정할게. 이렇게 생긴 애가 디귿이래. 근데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가요. 여기에도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에도 있기는 해. 아이고 이거. 여기에도 DNA도 있기는 한데요. 얘하고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르다는 건 얘가 뭐야?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RNA만 있어요. 그럼 얘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유라실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유라실의 U가 짝꿍이 될 수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타이민이 되는 거야. 타이민의 짝꿍은 아까 누구라고 했어? 아데닌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봐라 얘들아. 여기서 일단 기억은요. 기억은 유라실하고 지금 보면 색깔이 달라.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타이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억이 타이민이면 기억의 짝꿍인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아데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은요? 유라실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옳은 것을 한번 봐라. 자, 가에서는 디옥시라이보스. 얘들아, 디옥시라이보스가 뭐라고 했어? 못한당에서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 없는 애를 디옥시라이보스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돼? 기억법 맞는 말이야. DNA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기억 플러스 G. 그 다음에 니은 플러스 C는 항상 1이다라고 했는데 잘 봐. 우리 아까 여기 반대로 썼다. 얘들아 미안. 반대로 보기가 써졌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기억이 아까 뭐라고 했어? 기억이 아까 타이밍이라고 했죠.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이 뭐가 됐어? 아데닌이 됐어. 그치? 여기까지.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우리 아까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는 짝꿍 상호결합 얘네 둘이만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얘네들끼리 이렇게 짝꿍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애들이 이거가 총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염기가 총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만약에 30개가 있으면 얘하고 짝꿍인 얘도 몇 개 있겠냐? 30개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총 100개인데 얘네 두 개가 30개 가져갔어. 그럼 총 몇 개를 가져간 셈이야? 60개를 가져갔지? 자,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남아? 야, 총 100개의 염기 중에 얘가 30개면 얘하고 짝꿍인 얘도 몇 개야? 30개잖아. 그럼 이렇게 합하면 몇 개야? 60개 가져갔지? 그럼 얘네들은 몇 개를 나누어 갖는 거야? 20개씩 가져가야 40개가 되잖아. 자, 그래서 20이야. 이건 얘들아 그냥 내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야. 왜 그러느냐? 봐라.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숫자가 똑같고 얘네들이 숫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똑같이 결합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요. 어차피 얘하고 숫자가 똑같아. 얘가 10개면 얘도 10개야. 얘가 20개면 효재야. 얘가 20개면 얘도 몇 개야? 20개야. 자, 얘가 30개면 얘도 몇 개야? 30개야. 그러면 잘 봐. 얘네들이 숫자가 똑같고 얘네들이 숫자가 똑같대. 그럼 두 개를 합하면 결국엔 얼마 되는 거야? 1.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디귿은 유라실이다. 맞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맞는 말이야. 이해했을까요? 넘어가도 되겠어? 오케이, 넘어가. 자, 반도체만 그럼 후다닥 복습하고 시험지 줄 테니까요. 오늘 진도 안 나온다. 네, 오늘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쉬고 시험은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쉬어? 그러니까 난 진짜 몰라. 좀 쉬운. 자, 얘들아, 반도체만 빨리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 수 있게 할 테니까 봐라. 자, 반도체라는 건 도체와 부도체의 가운데야.
부도체와 도체 가운데.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부도체는 뭐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야. 반도체는 하프, 말 그대로 반이야.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통하지 않아. 자, 그럴 때 우리 반도체에 주로 만들어지는 원료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 실리콘, 규소야. 근데 규소는요 14족이다. 14족이면 뒤에 살짝 붙었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바깥에 몇 개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봐라. 선생님이 얘가 4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4개가 있는 애들은 항상 고민하지. 4개를 가져오는 것도 어렵고 4개를 버리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은 뭐해? 공유결합. 나도 그러면 줄 테니까 너도 줘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다. 그 옆에 또 다른 규소를 붙여서 자, 네 거 나하고 같이 공유하자. 얘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내가 규소 하나 더 붙이고 자, 네 거 있잖아. 나랑 같이 공유하자. 이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가 이렇게 됐대. 자, 나 하나만 더 공유해 줄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규소도요. 자, 너무 연결됐어.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원래 바깥에 전자가 4개 있는데요. 얘만 봐봐. 이 가운데 있는 애를 봐봐. 얘는 지금 몇 개 됐어? 전자가 몇 개 됐어? 8개 됐잖아. 그러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그럼 얘는 어때? 좋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규소라는 애는요, 자기하고 똑같은 애들을 계속 어떻게 돼? 붙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레고에다 우리가 그 붙이는 것처럼 딱딱딱딱딱 붙이면 계속 얘네들도 어떻게 돼? 또 다른 규소, 또 다른 규소, 또 다른 규소를 하면 얘도 어떻게 돼? 이따가 8개를 채우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봐라. 이 규소라는 애는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주르륵 붙여서 만들어놨어. 근데 생각을 해봐. 바깥에 지금 전자가 8개가 있잖아? 근데 얘는 8개를 딱 만족했으니 누구한테 주거나 받거나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전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가 통한다는 거는요, 누가 움직여야 돼? 전자가 움직여야 돼. 근데 얘는 꽉 묶여서 안 움직인대. 그러면 얘는 전기가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해. 그러면 문제가 있지.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순수 반도체. 너무 순수해서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내가 전기를 통하게 하려고 일부러 어떻게 돼? 조작을 하는 거야. 그 조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도핑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다른 것을 거기다 주입하는 거야.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하는 게 뭐야? 만약에 내가 평소에 먹지 않은 약물이나 주사를 맞았을 때 얘네 때문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가 어떻게 돼? 달라지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건아를 검사했는데 평상시에는 안 보이던 호르몬이 갑자기 양이 훅 늘었어. 야, 이거 정상이냐? 갑자기 평상시에는 어떤 애가 훅 늘었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지. 그게 바로 도핑 테스트인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얘한테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도핑할 거야. 2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봐, 지훈아. 자, 첫 번째는 뭐느냐? 이거야. 여기 가운데 있는 규소를요, 하나를 쏙 빼내고 여기에다 다른 애를 박아놓는데 어떤 애를 박느냐? 자, 얘는요, 13족인 애를 박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요, 15족인 애를 박는 거야. 왜? 얘가 14족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봐라, 얘들아. 얘는요, 이 가운데 있는 얘 대신에 누구를 박느냐면, 예를 들면 얘는 붕소를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붕소. 어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요, 하나, 둘, 셋. 바깥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3개야. 3개야. 그런데 그 옆에는 다 누가 있냐면 규소가 있어. 근데 아까 민수한테 물을게요. 규소는 바깥에 원자과 전자 몇 개 있다고 했어? 4개. 그렇지. 그럼 얘하고 공유하는 애, 얘하고 공유, 얘하고 공유, 얘하고 공유. 그렇게 되면 있잖아. 문제가 하나 있네? 여기만 하나 어떻게 돼? 비어 있어. 그치? 자,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요. 얘도, 물론 얘가 항상 꼭 8개를 만들려고 하는 애는 아니지만, 자, 여기 하나 비었지? 자, 이렇게 빈 자리를 뭐라고 불러? 인규. 이렇게 빈 자리를 뭐라고 이름 붙였어? 지난번에 수업했을 텐데. 건아,
빈자리를 뭐라고 이름 붙여? 양공. 양공이라고 이름 붙여. 자, 여기는 빈자리야. 채울 애가 없어. 왜? 이 분소라는 애가 지금 3개밖에 없어. 원자가 전자가. 그러니 4개짜리들과 만나도 뭐야? 구멍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자, 그 구멍의 이름이 뭐라고? 양궁. 효재야, 그 구멍의 이름이 뭐라고? 자, 윤찬이, 그 구멍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 나 이놈의 새끼들 진짜 양궁. 왔으면 하고 가야지. 우리 지금 예배 보러 온 거 아니라고 했잖아. 자, 빈 공간을 뭐라고 해? 여기 비어있어. 양공이라고. 근데 양공은 있잖아. 실제로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다 전하가 뭐야? 마이너스 전하지. 근데 얘만 없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거기만 비어있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플러스라고. 그래서 양공이야. 진짜 플러스 아니야?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마이너스야. 근데 거기만 뭐야? 비어있잖아. 그러니 전자들이 있잖아. 같은 전자들끼리 있으면 무슨 힘이 작용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런 애지. 근데 여기만 비어있대.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돼? 옮겨가려고 할 거 아니야.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래서 마치 자석에서 N극에 S극이 끌려오듯이 바깥에 다른 데 있던 전자가 빈 공간을 후루룩 하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치 얘가 끌려온다. 그래서 얘는 마치 플러스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양공이라고 붙인 거야. 근데 봐라 얘들아. 여기 있던 전자가 후루룩 해서 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던 전자의 자리가 어떻게 돼? 비어있겠지. 그럼 여기로 이제 양공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저쪽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후루룩 왔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자리가 비겠지. 그래서 양공이 어떻게 돼? 옮겨 다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요, 이렇게 빈자리를 만들어놔서 전자가 거기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럼 방금 전자가 이동했다고 했잖아. 이동했으니까 이거 뭐야? 전류 흐르잖아. 그러니 얘는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애를 뭐라고 하느냐? P형 반도체라고 해. 파지티브. 자, 빈 공간이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것만 하면 이제, 봐봐. 15족이면 얘들아, 바깥에 원자과 전자 몇 개?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 대표적으로 이제 2인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근데 그 주변에 다 어떤 애들이 붙어있어? 규소가 붙어있지. 자, 그러면 윤찬아, 규소라는 애는 아까 바깥에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했어? 네 개. 자, 그러면 4개가 하나, 둘, 셋, 4개가 됐어. 얘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냐면 얘 주변으로는 몇 개를 가지려고 해? 8개를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가 어떻게 돼? 많아. 그럼 얘 하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떠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갈 데가 없어.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여. 근데 움직인다 하더라도 사실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네들은 계속 어떻게 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겠지?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니까 뭐야? 전자가 이동했네? 그러니까 얘도 뭐야? 전류가 통하는 거야. 얘는 일부러 어떻게 돼?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전자를 만들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해? N형 반도체, 네거티브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순수한 애는 8개가 가득 차서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근데 하나는 비워놨어. 양공이 생겼으니까 다른 데서 여기를 채우려고 옮길 수 있지. 전류가 통해. 자, 이번에는 5개를 채워놨어. 하나가 남아도네. 남아도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 계속 주변을 돌아다녀. 그러니까 전류가 통해.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P형과 뭘로 나눠? N형으로 나뉘고요. 이 P형과 N형을 2개를 붙여놔. 2개를 붙여놔. 자, 이렇게 붙여놓는 걸 뭐라고 불러? 다이오드라고 해. 다이오드라고 해. 자, 그럼 봐라. 얘가 P형이고 얘가 N형이라고 쳐봐, 얘들아. 자, 그럼 질문합니다. 자, 지훈아. 방금 선생님이 N형 반도체는 뭐가 남아돈다고 했어? 뭐가 남아돈다고 했어?
윤찬이, P형 반도체는 뭐가 남아돈다고 했어? 영상만 안 찍으면 진짜. 인규. 그렇지. 전자가 남아돈다고 했잖아. 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어줬잖아. 자, 반면에 P형 반도체는 있잖아. 이게 많아. 공간. 그렇지. 양공. 자, 양공이 많아. 자, 그래서 봐라 얘들아. 얘는 양공이 있어.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얘는 비어있고 얘는 플러스의 전하를 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이 여기를 어떻게 돼? 이동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요. 봐라 얘들아. 자, 이거 건전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기다란 게 뭐를 뜻하는 걸까? 양극. 그렇지. 플러스. 이 짤동만한 게 음극. 마이너스야. 자, 봐라.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근데 실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플러스. 그러면 자, 여기 있던 전자가 후루룩 가겠지. 근데 가뜩이나 전자가 많아.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여기. 그럼 얘네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돼? 이동하겠지. 어때? 전자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해. 근데 봐라. 이번에는 얘를 내가 이렇게 바꿔놨어. 이렇게. 자,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뭐야? 마이너스지. 얘들아, 여기에 남아도는 전자가 가뜩이나 여기에 전자가 많으면 여기에서 전자들이 밀려올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겠냐? 같은 애가 있으니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냐? 이쪽으로 끌려가지. 얘는 이쪽으로 끌려가지. 그러면은 중간에 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안 통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전기가 통하지만 이렇게 되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너희들 다이오드 중에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LED라고 하는 거 있죠. LED를 보면 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짝다리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길어. 뭐느냐? 이 안에 실제로 P형과 N형 반도체가 접합해 있는데요. 이 기다란 쪽이 바로 플러스, 이 짧은 쪽이 마이너스하고 연결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 불이 들어와. 반대로 연결하면 불이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이 P형, 여기가 뭐가 연결된 거야? N형이 연결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시험지 줄게.